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운세 외에 이제 제가 할 컨텐츠 중에 하나를 이제 개운법으로 잡고, 거기서 이제 오행의 특징적인 거 설명과 함께 이제 십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을 올려 드릴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개운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잘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오행의 안정된 구조와 사주 원국의 생년월일시의 안정된 구조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의 향방도 나에게 우호적인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개운법이죠. 그러니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생에서 고쳐 써야 되는데, 사실은 운기가 변하면서 나에게 좋은 운기가 들어와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인간이 노력해서 나는 화를 써야 된다라고 늘 밝고 긍정적인 게 본인에게 물론은 좋습니다만, 이 운기가 화가 되지 않는 때 왜 내 일이 안 풀리지라고 발 동동 구른다고 그게 잘 또 풀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을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는 뭐 신에게 맡기든 운에게 맡기든 해야 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운법이 이 본인을 잘 파악하는 게 또 하나의 개운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리 공부를 제가 이제 주변인들에게 추천드리고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물론 본인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명리를 배워서 상담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스스로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그렇게 되면서 운이 바뀌고, 이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운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개운법의 최고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부터 고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운법을 앞으로 쭉 할 건데, 오늘은 저번에 라이브에서 한 분이 관이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관다자들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해달라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의견들을 남겨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하셔도 괜찮고, 제가 다 돌아갈 거예요. 이제 다자들 특징, 그리고 십성 다자와 오행 다자들 다 할 거니까 명리 공부도 하시면서, 아, 그 기운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이나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 기운이 또 닥쳤을 때 조금씩은 조심하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몇 년의 시간이 되면 분명히 성격이 바뀝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십성에서 관성이 의미하는 걸 설명드리고, 그 관성을 조금 약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좀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법륜도 이 오행, 이거 뭐 오행을 넣으면 오행의 상생 상극표가 되고, 십성을 넣으면 또 십성에 되고, 변치 않는 이 오행, 이 동그라미 5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죠. 이제 이 여기가 본인 스스로의 이제 비겁이라고 치면요, 이걸 기준으로 보통 자기라고 보지만, 이제 사주에서요, 사주 8글자에서 이 사람의 일간이 아무리 뭐 목화토고수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본인 사주 구조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일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저 사람은 토인데 토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옆에 다른 오행이 너무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천간하고 지지까지 통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더 드러나는 기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는 본인이 태어난 생년월일시 중에 1에 해당하는 비겁,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오는 내 본능과 관련된 행동과 말과 나의 본능적인 어떤
자신의 바뀔 수 없는 천성 같은 게 식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 천성의 기운을 가지고 사회에서 발현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겠다 하는 내 목표 추진적인 게 재성이고, 이 재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회 안에서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관성이고, 이 관성이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게 이제 인성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오늘 할 거는 이 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정관과 편관이 두 개 다 속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관성이 많으신 분들. 자, 관이라는 거는, 네, 내가, 내가 배라면, 네, 배라면요, 도시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라는 거 아시죠? 얘가 정착했을 때 딱 거기에 내리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약간 이 관성이 닭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내 비경 겁재가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내리는 다시기 때문에 결코 관이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에게 오는 책임을 회피하고 나의 어떤 순간적인 쾌락이나 나의 안식을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다. 관 닫아준 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일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들 생년월일이 틀려서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전혀 관이 없을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역할을 못하는 게 또 왜냐면 관이라는 건 늘 내가 사회를 신경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나의 뭐랄까, 사회에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긴장감 같은 거거든요. 긴장감.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인간이 이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오히려 이거를 놔버린다. 임계치에 달하면은 그게 더 이상 이게 없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네. 그래도 관이 2개나 3개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적절해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 다자라고 하면 2-3개 정도 이거 가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간을 중심으로 천간이냐 지지냐 어디냐에 다른데, 기본적으로 관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지에서 그런 상황이 놓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일지나 월에 강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특징적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관성이 많으신 분들이 일도 잘 하시고요. 책임감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허투루 하지는 않으세요. 믿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본인은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안고 가기 때문에 뭐든지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관다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잘못하면 지나친 책임감과 명예, 본인이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강하거든요. 관이 결국 인을 생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내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혹사할 수 있다. 이쪽이 강하면 식상 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상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나치게 일중독자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 관성을 이 관성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긴장감과 타이트함 속에서 내 스스로가 너무 피로감이 많아지는 관성다자들이 살아남는 법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자르고 싶거든요. 자, 이게 사회적 책임이나 본인의 어떤 욕망이에요. 사회적 욕망이에요. 이쪽은 사회적 욕망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그래서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너 그거 이뤘구나. 어우, 저 사람 대단해. 좋은 뭐 스펙과 좋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게 이쪽이고요. 이쪽은 개인적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 편하면 되고, 나 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중요해. 예, 이쪽입니다. 이쪽이 일벌레들이 많죠.
이쪽이 사회에서 일벌레들이나 뭔가 일을 맡겼을 때 해내는 능력치가 많고요. 이쪽 분들은 본인들이 내켜야지만 하는 쪽이고, 결과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거를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관성을 약화시켜야 내가 살죠. 얘가 강해질수록 얘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다자가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관성이 약해지든 내가 강해지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자, 관을 인성으로, 자, 설기, 인성으로 설기시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관성으로 인해서 이 관성이 직접적으로 나를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순행하는 쪽이 이렇게 눌러주는 쪽보다는 더 강하기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인 사주에 식상이 바로 관성이랑 가까이 있으면 식상을 사실은 쓰시면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식신을 쓰느냐 상관을 쓰느냐인데, 원래 식신 쪽이 식신 쪽이 스트레스를 제어하기에는 짱이에요.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면서요, 상관보다는. 그리고 지금 내 원초적으로 내 몸이 상태가 힘들다 그러면은 식신이 발동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원초적인 어떤 생존 욕구가 식신이에요. 상관은 조금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식상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분들은요, 급하지가 않아요. 어디선가 이게 고전에서는 식신이 먹을 복이다. 내가 먹을 복이 있는데, 내일 먹을 게 있는데, 뭐가 급하겠어요. 좀 늦게 가면 어때? 좀 느긋한 감이 있습니다, 식신이. 사람이 내가 살고 봐야지 일이 먼저야? 이런 주의가 식신이고요. 관은, 야,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회에서 뭔가 이뤄야지. 일 해놓고 놀자. 주의가 관다자들. 식신은 나 놀고 남은 시간에 일하자. 네, 좀 극단적으로, 왜냐면 이제 다자들의 특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극단으로 갈렸습니다만, 두 개를 골고루 가지신 분들은 또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으시겠죠? 그래서 인성으로 설기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인성이 사회에서 내가 이룬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정 욕구도 있어요. 인정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치면 아까 제가 비겁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관성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얘를 극하지 않도록 얘를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 관성이 자존심이면요, 인성은 자존감이에요. 고전에서 인성을 옛날 분들이 엄마, 그죠? 나를 낳아주는 사람으로 치면은 엄마.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죠. 자, 개인적인 엄마들의 특징을 빼고 우리가 갖는 엄마라는 그 단어의 상징성을 보면, 엄마는 나를 10달 동안 품고 있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세상에서 사실은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엄마를 두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내가 일을 책임감을 다하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야 되고 책임감이 강할 때 인성을 쓰셔라. 즉 나는 굳이 저 일을 다 해서 인정을 받지 않고 저 일을 다 해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어떤 그런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쪽을 가져야 된다. 자, 방법적으로 치면요, 인성이라는 기본적으로 공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공부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관성대운, 관이 있는데 관성대운이 들어올 때 사실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맡은 일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데 관이 많은데 다행히 인성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 많은 인문학 공부를 사실은 했고, 사실은 우리가 식상을 취미생활로 볼 수도 있지만 인성을 취미생활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바깥에 활동적이라면 여기는 안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수렴하면서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취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영화 아니면 뭐 팟캐스트 그리고 다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굳이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만족감,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인성을 쓴다. 즉, 나를 다시, 여기가 아까 엄마라고 말씀드렸죠.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새롭게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이 많으신 분들은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셔야 된다. 가장 좋은 거. 네, 스스로를 다독거려 줘라. 그거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성으로 설계한다라는 거요. 두 번째, 비겁이 그렇게 되면 인성을 방금 했죠. 그러면은 이제 비겁을 강하게 하는 건데, 비겁을 강하게 하는 건 살짝 이기적이 되라. 우리가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관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죠. 네,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관이 잘 먹히지 않고 비겁이 많으면 이쪽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비겁 타자들이. 그래서 관다자들은 이거를 강하게 해서 이 비겁이 자기를 칠 때 여기가 4인데 여기가 1이면 그쪽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4면 여기도 4로 네 하면은 이거는 대등하잖아요. 이기적이 될 것. 비겁을 강화시켜서. 자, 세 번째, 식상. 예, 식상 강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한 내 건강 먼저 챙기고 사소한 일상에서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확행이. 일벌레들은 이 소확행을 못해요. 빨리 성취해서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조금 템포를 쉬어가라는 얘기예요. 식상.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면 감탄도 하고 드러나는 남들이 인정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밖에 햇빛을 보니까 너무 좋아. 또 며칠 전에 첫눈 왔죠? 그래요. 첫눈 온다고 무슨 데이트를 꼭 해야지만 마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색의 어떤 물질이 세상을 하얗게 한다. 이런 경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식신이에요. 네. 자, 이쪽을 강화하면요. 이쪽이 얘를 눌러요. 이쪽이 커지면 얘가 이쪽을 누르기 때문에 얘는 약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성을 약화시킬 것. 자, 재성. 이거를 낮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성으로 빼주고 인성 강화, 여기는 다 강화시키고 얘는 약하게 해야 된다. 왜냐? 재성이 사회적인 이루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게 관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강해지면 재생관이 되면서 얘도 강해져요. 그러니 재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줄여라. 네, 욕심을 줄여라.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는 인성다자, 비겁다자, 식상다자, 재성다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갈 거고, 오행으로는 목다자, 화다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갈 건데, 저는 관상다자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분들은
남 조심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몸에 예의가 배어 있기 때문에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약속을 해도 잘 지키고요. 참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다자들 좋아하지만 그분들 개인 인생에 있어서 있어서는 조금 약간은 행복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사회에서의 성취나 성공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열패감도 크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벌레 워커홀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고, 강박이 되게 심하고 다른 사람 눈치가 심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마인드에 그런 게 잘 안 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의 상태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인생에는 늘 두 가지가 있죠. 자유냐 아니면은 책임이냐. 두 가지 적절히 하면 좋지만 참 그래요. 자유로우면서 책임감을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늘 두 가지에 음과 양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또 사는 건데, 너무 하나에 몰입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분명히 관다자들은 성공은 해요. 사회에서. 근데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관다자들이 느끼는 게 결국 뭔가를 이뤘어. 근데 돌아보면 자기 어떤 개인의 삶이 없는 게, 좀 불만? 이나 돌아보면 나는 뭐였지? 내 인생은 뭐였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가셔라. 내 관이 식상보다 많다면 당연히 관다자의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조금은 조절하시면서 가셔야, 조금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지치니까 약간 속도는 늦추지만 결국엔 가게 될 거 조금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개를 맛보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오늘 관다자들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제가 재성이든 식상이든 하나를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오행별로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